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인원이란 표현을 대통령이 썼다라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소화기 분사를 받고 이제 저쪽 북측 쪽으로 이제 밀려납니다. 그 상황에서 그 김현태 단장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모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1분여 뒤에 사실 인원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 과거에도 그런 모습들이 여러 장면 포착이 되면서 야권에서도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인원 이 사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다른 사례도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평소에 미국 국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 1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에 특검 얘기를 하다가 미국 국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 있는 사례가 아니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발음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의미였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발음이야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군인이다 보니까 인원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건 하나의 가능성이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놈들 끌어내라고 했는데 예. 인원들 끌어내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그것이 누구를 어떤 쪽을 의미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안에 있는 땡땡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국회의원이거나 아니면 군인입니다. 특전사 보고 그렇죠. 수방사를 끌어내라고 했을 가능성.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거를 이제 맥락이나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김현태 단장 증언에 따르면 결국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예. 이거를 뒤집을 만한 유력한 가설이라도 윤 대통령이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 이게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네, 야권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요, 이번 주 헌재 변론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와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던 인물들이 나왔지만 헌재에 출석한 이후 당사자들의 증언이 흐려지거나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기자회견할 때도 분명히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예.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일단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도끼는 기억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억 없습니까?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저는 워딩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언론 보도에 거기에 도끼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진우 전 사령관은요, 이렇게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비상계엄 이후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현태 707 단장,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끌어내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해서 저지하려고 하지 않았었다라는 것도 명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707 단장 같은 경우에도 건물 확보만 본인의 임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헬기를 타고 왔을 때 만약에 건물 확보 이외에 다른 임무가 있었다면 다른 헬기 3대가 다 와서 그때 함께 달려 들어갔을 것인데 처음에 왔던 24명만 걸어서 들어갔다. 그 이유는 건물 확보만이 임무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707 특임 부대 같은 경우에는 실상 유사시의 북의 수뇌부를 이제 타격하기 위한 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707 특임 부대에게 처음부터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는 이런 뭐 체포를 한다든지 끌어낸다든지 이런 임무를 주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부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러한 임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까지 나온 김현태 707 단장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대통령은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 이유가 질서 유지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에 오히려 조금 더 무게감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발언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탄핵 공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여기에 국민의힘도 좀 가세를 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전 세계 국민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어요. 계엄 당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군인들이 총을 들고서 무장하고 국회 안에 진입해서 본청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그걸 막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좌관들하고 시민들 아닙니까? 그거 눈으로 다 봤습니다. 카메라에 다 찍혔고요. 그날 무슨 헬기가 국회의사당에 진입을 합니다. 무슨 이유로 헬기가 국회의사당에 진입을 하죠? 비상계엄하면 그렇게 하나요? 법에 분명히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입법활동이나 국회활동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경찰은 문을 막고 국회의원을 못 들어가겠습니다. 자유롭게 들어가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주장하고 있잖아요. 못 들어가고 항의하는 사람 우리가 다 봤습니다. 눈으로.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고 공작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설사 예를 들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단어를 약간 뭐 헷갈리게 생각하고 잘못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국회를 침탈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군인들,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군인들의 모습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모든 국민이 다 봤는데 그게 공작이라고요? 대체 이렇게 얘기하면 12.3 계엄이 정당하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를 침탈해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모든 사람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발언들의 어떤 잘못된 단어 사용이나 그것에 맞지 않음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홍장원 차장이 명단 받은 거 있잖아요. 방첩사의 구민의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또 증언을 했어요. 14명 명단 저기도 들었다고. 지시받았다고.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차장한테 불러준 거잖아요. 아니 서서 그거 앉아서 사무실에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전화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밖에서 받았어요. 종이 꺼내가지고 쓰다 보면 구체적으로 구속이라든지 예컨대 뭐 검거라든지 검거 예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확히 쓸 수가 없잖아요. 빨리 이름은 부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이 또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다라고. 그리고 지금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너무 놀래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다 마이크로 전달이 돼서 예하부대 장병들도 다 들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걸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죠. 비상계엄 자체가 잘 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런 표현은 국민들에게 화를 돋구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 대통령 측은요, 다음 주엔 윤 대통령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는 뭐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뭐 신원식 실장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또 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유리할지 불리할지 여부는 저희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내용 다뤄봤습니다.